학교가 없는 곳에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될 텐데요. 문화로 채움 특집,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학교, 그리고 그 학교를 만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죠. 김천고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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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은 김천고등학교를 또 나오셨고 현재로 모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최동현입니다. 1969년도에 김천고등학교를 제33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로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기입니다. 저는 1976년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송설 제40회입니다. 지금은 송설 역사관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송설당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931년에 김천고등학교, 당시에는 김천고등보통학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죠? 예, 송설당께서는 1855년에 김천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에는 서당 후원장인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수학을 하셨고요. 39살에 상경을 해서 엄기비를 만나게 됩니다. 영친왕의 보모 상궁으로 10년간 궁중 생활을 하시게 되고요. 이 기간은 조선왕조 500년 중 마지막 10년이 되겠습니다. 송설당께서는 궁중을 나올 때 많은 재산을 하사를 받으셨는데 자선사업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칠순이 넘어서는 전 재산을 해인사에 기부하겠다고 약조를 하셨는데 김천의 유지, 고덕한, 이항기, 그리고 만해 선사와 이인 변호사의 권유로 학교 설립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 재산을 바쳐서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셔서 유경 사업에 힘쓰신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가 또 일제강점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성의 몸으로 학교를 설립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저희가 최송설당 여사의 생애에 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보시고 난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학교를 설립하는데 전 재산을 바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의 혼을 잇는 근대 교육 사업의 선구자이자 한국 유경 사업의 어머니라 칭송되는 최송설당. 눈 속에서도 고고히 푸르렀던 그 생애를 만나러 갑니다. (1855년 8월 29일) 경북 김산군, 지금의 김천에서 삼녀중 장녀로 태어난 송설당은 서당 훈장이었던 부친 아래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어려서부터 온갖 고난을 마다 않고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정조부가 홍경련한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전라도 고부까지 기양을 가서 그것이 한이다, 신원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여자 몸으로 신원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서울에 가야 된다. 그래서 김천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고 마침 동학난에 의해서 또 홍경련처럼 억울한 그런 누명이 나겠다 싶어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출양을 결심하고 1896년 한양에 상경한 그녀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엄상궁, 훗날 고종의 후궁이 되는 엄규비입니다. 엄기인이라고 불리는 엄상궁은 내전 상궁으로 이 궁에 있다가
명성황후의 미움을 받게 되고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언제 죽을까 모르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명성황후 돌아가시고 나서 5일째 될 때에 다시 불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상궁은 영친왕을 덕수궁에서 낳게 됩니다. 1897년 영친왕의 보모상궁으로 입궁한 송설당은 영친왕이 볼모로 일본에 갈 때까지 10년간 궁궐 생활을 했습니다. 영친왕이 떠나고 퇴골한 후에도 엄귀비를 도왔던 그녀는 조선의 거부라 불릴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죠. 송설당이란 저택을 마련하고 많은 민족 지도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소작인들이 소작비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자 소작비를 아예 받지도 안 하고 50석에 가까운 별을 갖다가 나눠줘가지고 이 주변에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칭송을 듣기도 하고 김천의 금능학원이라는 곳과 유치원에 많은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다 보니까 전국에 30개 사찰에 시주를 한 것이 가는 곳곳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자선 사업을 펼쳐가던 그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천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람들, 이른바 수임 오이사입니다. 교육열이 지대한 이 김천에 사립 인문계 고등보통학교를 하나 세우자는 그런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여야죠.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최송설당이라는 분이 재산이 많은 것다. 이 지역에 유지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최송설당은 해인사에 전 재산을 기부할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우리 최송설당에게 얘기를 합니다. 절에다가 모든 재산을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를 빼앗긴 이 시점에는 유경사업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아마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학교 설립으로 마음을 바꾼 송설당은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금액은 무려 30만 2,100원. 하지만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됐었으면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 항실에 충실한 시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교육정책이었습니다. 총독도 접촉하고 농성도 하고 중초원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나요. 총독 부인 사이토 하루코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학교 설립 인가가 나도록 남편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일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학교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1931년 5월 9일 마침내 김천고등보통학교가 역사적인 개교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35년 11월 30일 수많은 사람들이 김천에 모였습니다. 최송설당 동상 건립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송진우, 여운형, 방응모 등 주요 언론사 사장은 물론이고 민족 지도자 이인, 백남훈 등이 직접 참석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자선사업가에서 학교 설립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된 최송설당은 조선의 마지막 여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현대문학사조의 동인지들이 창간되던 시기 수많은 한시와 가사 작품을 남긴 그녀는 조선왕조 마지막 궁중 시인이라 불리기도 했죠. 담장 안에 심은 소나무 한자 남짓하여 가지와 잎 몇 성상 겪었냐고 물었더니 내 나이 이미 늙음을 비웃기나 하듯 다른 날 동량됨을 보지 못하리라네. 학교 뒤편 정걸제에 거주하다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모두 학교에 기증하고 떠난 최송설당. 소나무처럼 푸르렀던 그녀의 뜻은 오늘도 고고히 빛나고 있습니다. 야, 같은 여자지만은 도대체 저 시절에 어떻게 또 저런 삶을 사셨을까? 저는 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인상 깊은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또 결정하기까지도 어떤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자선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뭐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언론 기사에 의하면은 1908년 그러니까 최송설당이 그 궁궐에서 나온 직후에 이제 사회 사업을 한 걸로 처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는 고향인 그 김천 교동에 수해가 났을 때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쌀을 그 50석을 시사하고 또 소작인들에게 그로부터 아주 자상한 어머니다 같은 분이다는 그 평판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능 유치원에 그 유지비를 기부하고 언론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일보인데요. 송설당의 그 이런 자선 사업을 최송설당의 미거라는 제목에서 최송설당은 아주 너그러우신 자모 같은 분이시고 장부의 기상을 가지신 분으로서 아주 그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 김천에서 보통학교를 설립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지역의 유지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자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30만 2,100원을 전부 기사하겠다고 언론에다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그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기사를 발표하고 칭찬을 하고 전 국민이 막 열렬히 환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30만 원 정도 되는 전 재산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아마 1,000억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놓는 것도 참 놀랍지만은 저는 궁금한 게 요즘도 사실 여성으로서 뭐 기업을 경영한다던가 아니면 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 도대체 뭘 해서 이렇게 모았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예, 솔직히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송설당은 보모 상궁으로서 엄기비의 재산을 일부 관리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추측이 되거든요. 엄기비는 그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되고 나서 재산 목록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 재산을 학교 3개를 세우는데 써버리고 마는데 자신의 아들인 영친왕궁으로 재산을 이관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 후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마침 토지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라서 송설당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재산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송설당이 쓴 가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은 엄기비는 죽어서도 은혜를 갚아야 될 뿐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모가 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운도 따라야 되는 일일 텐데 아 정말 파란만장했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친에게 유학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나중에는 해인사의 전 재산을 또 기부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분의 사상 세계는 불교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최송설당은 전통시대에 유교적인 효, 충, 이 사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문의 복원이라는 것을 효의 실현으로 보셨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모셨던 엄기비와 영친왕에 대한 사모, 그리고 나라가 일제에게 뺏겼습니다.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민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인재를 길러서 우리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이런 심정에서 학교를 설립한 거죠. 이거는 곧 나라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리고 최송설당은 불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영친왕의 보모가 되는 과정도 불교하고 관련이 있고, 궁궐에서 나오신 이후에 많은 재산을 전국의 각 사찰에 시주를 하시고 불사를 일으키게 해주시고죠. 그러니까 이 송설당은 많은 재산을 모으셨는데 이거를 당신이 돌아가기 전에 전부 되돌려주겠다, 사회에 되돌려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타심과 공이라는 불교의 그 사상, 정신에 아주 토철했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에다가 다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또 교육에 이제는 쓰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학교를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높이 평가받는 것이 그분의 또 문학가적인 그런 소질이 많이 또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무려 242수의 한시와 또 49편의 한글 가사, 이렇게 해서 3권 3책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런 문학가적 자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송설당의 시가는 자연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시제는 새, 나무, 곤충 뭐 이런 것들이 송설당이 섬세하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상에 관한, 효에 관한 시들도 들어있고, 김천을 사랑한 나머지 김천의 자연 풍광을 상대로 해서 시를 쓰신 것도 있습니다. 이 송설당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말씀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송설당을 소재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송설당만큼 많은 다작을 남기신 분은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가사문학의 경우에는 송설당대에 와서 끝이 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궁중 여류 시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선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학교 설립자, 또 걸출한 여류 문학가로 최송설당이 남기고 간 유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역작은 바로 이 김천고등학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길이 사학을 유지하라는 최송설당의 이 유훈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이나 잘 지켜내고 있는 김천고등학교,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시죠. 싱그러운 젊음이 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익숙한 학교의 풍경.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학교. 이곳은 김천고등학교입니다. (1931년 5월 9일) 개교. 100년에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고,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김천고등학교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3월 1일에 열리는 입학식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1절날 입학식을 하는 것은 설립자 최송설당 여사님의 유언이기도 하면서 건학이념인 영위사학 함양민족정신 1인 정방국 1인 진동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학으로 남아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동양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투철한 민족의식과 인성을 경비한 엘리트를 양성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3.1절 날 입학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입학식을 치른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학교를 마다하고 특별히 김천고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김천고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천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시행되는 연례 행사, 강인한 정신을 키워주는 내한 마라톤과 전교생이 함께 지내는 최송설당 여사의 제사 역시 김천고만의 특별한 전통입니다. 기제사의 경우에는 내가 김천고 학생은 학생이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고 또 제 언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라톤의 경우에는 저희가 마라톤 6km 뛰거든요. 마라톤 6km 뛰는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극기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힘들었던 수험 생활에 나름의 리프레시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설당의 유훈이었습니다. 길이 사학을 유지하라. 하지만 학교에 위기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주시경학당 졸업생으로 민족교육을 실천했던 한글학자 정열모 교장이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면서 학교는 한때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1943년에는 최송설당의 흔적을 지운다는 명분으로 동상이 철거돼 나가사키 군수공장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굴곡과 부침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김천고등학교는 이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다른 사립고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주는 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에 재정이 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그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고등학교는 어떤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문 모두가 십시일반 장학금을 내고 학교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더욱더 생각을 하고 절대로 지속적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망하지 않고 잘 학교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2개밖에 없는 자율형 사립고 김천고등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비롯해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국 고등학교 가운데 20위권의 입학 성적을 유지하는 명문으로 인재 양성에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겨울 학기를 포함한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의 기틀이 되고 있는 이 선택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 드림 캐치 타임이 있고요. 또 14명의 학부모를 통한 집단 진로 특강이 있었고 또 11명의 대학교 교수님을 통한 집단 진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특강이 명사 특강이 있습니다. 인성과 체력, 지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덕체지 상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타임 아웃도어 액티비티 프로모션 프로그램이라고 일명 보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쉼을 통해서 이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교육 환경, 더 큰 세상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합니다. 우리 김천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돈 들여서 유학 오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비용 전에 학비, 식비, 하여튼 체제할 때 모든 드는 비용을 다 부담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만약에 정착하면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국가 시책으로 채택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대책 안 돼도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친구가 되거나 선배가 되거나 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나라. 그래서 활동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언제나 푸른 소나무처럼 미래의 푸른 인재들이 커가는 학교. 김천고등학교.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김천고등학교가 학교 설립을 인가받은 게 1931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때에 민족 자본으로 이렇게 학교를 인가받는다는 것, 그것도 사립고등보통학교, 이게 김천고등학교가 유일했다면서요? 김천고등학교가 출발하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3.1운동 이후 전국에서 학교 열풍이 불었는데 김천 지역에서도 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설립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9년 동안 번번이 실패만 하고 맙니다. 송설당의 재산 기부로 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총독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옵니다. 총독부는 실업계 학교로 신청을 해라. 인문계 사립고등보통학교는 인가를 불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천의 유지들과 재단 이사들은 총독부를 방문하거나 총독 면담을 신청하거나 또는 당시에 친일파이지만은 중추원을 찾아가 가지고 도와달라고 호소도 해봅니다. 총독부는 끄덕도 하지를 않습니다. 송돌당은 학교 설립을 포기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총독 부인 사이토 하루코와 담판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으로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불허하는 이유를 몰라서 일본 언론에다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호소도 하고 압박도 가합니다. 송설당의 진정성에 감동한 총독 부인은 총독을 설득을 하고 또 총독은 일본 문부성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인가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 일본이 우리 국민들을 교육을 오히려 안 시키려고 하던 때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립고등보통학교를 인가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 고개를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최송설당 여사가 생존해 있던 1935년에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동상을 세우게 된다고. 근데 사실 동상이라는 게 살아계신 분들이 계실 때는 별로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동상 제막식 때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다 모이시고 내빈 명단이 보니까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935년 5월 9일 날 김천고등학교 개교 4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송설당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제작하자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 제작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에 이르는 분들이 성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도문이라는 그 만주 지역, 지금 중국 만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성금을 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도 또 내주셨어요. 11월 달에 동상 제막식을 김천고등학교 교정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가지고 대성황을 이루었죠.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영운영 선생이라든가 송진우 선생, 그리고 뭐 방홍무 사장 이런 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접 오지 못하신 분들은 조만식 선생이라든가 김성수 선생 이런 분들은 축전을 보내주시고요. 대표적인 축사 내용을 보면은 여운영 선생께서는 추풍령 고개를 넘어 영남에 들어서니까 붉은 벽돌의 집이 보이는데 저거는 영남의 오아시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김천 중고등학교 동문들이나 김천 시민들, 뭐 경상북도 전체에서도 영남의 오아시스 하면은 김천 중고등학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새송설당 여사님께서 답사를 하시면서 특별교실, 지금의 과학관을 짓기 위해서 남은 전 재산을 다시 또 희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 당시 세간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헌신을 실행한
활교훈의 심볼이다. 그와 동시에 이 여사님의 업적을 본받아서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라는 주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당시 일제 식민 치하에 있는 한국이 인재 양성 학교 설립이 확대 재생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 이사님, 당시에 그 언론 중에서도 주요 언론에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또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요? 예. 당시의 대표적인 언론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3개 신문사에서 송설당 동상 제막식과 관련해 가지고 30여 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보면은 사설을 일주일 동안 실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날 조선일보의 방홍모 사장, 동아일보의 송진우 사장, 조선중앙일보의 여운영 사장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가 돼버립니다. 당시에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해외에서는 무력투쟁이라든지 외교투쟁을 할 수 있었지만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교육뿐이라고들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언론사에서 송설당을 성공한 유경사업가로 부각시킴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방에 있는 지역 유지들도 송설당을 본받아서 학교 설립에 나서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주, 순천, 안악에서는 모금 설립이 이루어지고 학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조선 총독부는 학교 설립 인가를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김천고등학교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난 다음에 학교 문을 닫을 또 위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족 교육 같은 그런 시스템 때문인가요? 네. 학교를 설립한 이후에 여사님께서는 중동학교에 계시던 안희령이라는 선생님과 정열모라는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정열모 선생님은 한글 학자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신 다음 해에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해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글 학자들이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탄로가 난 거죠. 그러자 일제는 여기에 관여한 자들을 검거, 체포, 투옥을 하게 되죠. 정열모 교장 선생님께서 한글 학자시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셔가지고 감옥에 이제 구금이 되고 김천고등고등학교는 민족교육을 했다. 독립운동 정신을 길렀다는 이유로 일제에서 강제 폐교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립 김천중학교는 폐교가 되고 공립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교장도 일본인이 오게 되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사립으로 하는 데는 것은 1953년이 되어서야 사립으로 환이 되죠, 중학교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오늘날 이제 사립으로서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점이 좀 하나 보이던데, 보통은 사립고등학교 하면은 그 학교에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김천고등학교는 학교에 주인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후손들이 승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동창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재단과 학교와 동창회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의 경우에는 100억 원 장학기금 모금을 시작을 해서 지난 15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재교생들에게 지급을 했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재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송설 동문들 중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들을 청거를 해서 학교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김천고등학교가 이렇게 100년 가까이 또 좋은 인재들을 또 키워내면서 꾸준하게 사립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그런 비결들이요. 예, 우리 학교가 초창기에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송설당께서 많은 재산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재산이 튼튼한 학교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서울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35원 봉급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70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택까지 제공을 했고요. 그러다가 1943년도에 민족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해서 사립을 폐교하고 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해방과 동시에 사해 혼란과 6.25로 인한 폐허로 인해서 53년도에 가서 다시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특히 제4대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세정 이사장님께서는 49년 동안 학교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를 사유화하지 않으시고 동창들에 의해서 학교가 성계될 수 있도록 전통을 남기셨고요. 서산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 200억에 해당하는 자산을 재단에 물려주셨습니다. 지금 5대에서부터 7대까지 재단 이사장님들은 동문들 중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이 학교를 맡아오고 있고 이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추전을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우리 학교는 앞으로 100년간도 사립으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교수님께는 제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김천고등학교 동문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서울에서 제가 이제 학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역사를 전공한 분들이거든요. 당당하게 나 김천고등학교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송설 하면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 그때 그래 나 송설이야 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송설당 여사께서 학교를 설립해 주셔서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한 그 토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고 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송설당 여사님이 민족교육을 해주시고 사립인문계 학교를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회의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만 일념을 하지 다른 자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학교가 하더라도 이런 학교가 있을까? 좀 솔직히 그런 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네. 문화로 체험 특집 오늘은 김천고등학교에서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설,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네, 이 최송설당 여사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100년, 200년 푸르른 꿈을 키워내는 학교로 또 좋은 인재들을 키워가면서 계속 우리 곁에 남아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로 체험 특집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ho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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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shot him down.